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에 박창윤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예고에 이미 나갔습니다. 현대중공업. 네, 그렇습니다. 대형주죠. 네, 이 현대중공업 뭐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시려고 소개를 시켜주시는 겁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누구나 다 아시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1위 그리고 세계 1위의 조선 및 해양 플랜트 분야의 대표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22개, 해외에서 34개, 총 국내 5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시총 7위의 대형주입니다. 제가 그동안 스마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양한 업종, 그리고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낯설은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한번 누구에게나 친숙하지만 좀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현대중공업은 그렇죠. 누구나 다 대충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 없는 유명한 기업이고 국내 대표하는 대형 중공업 조선업체라고 뭐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픔이 있죠. 주가는 2011년도 연초 대비 현재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이상 나 있죠. 고등어죠. 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제게 현대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냐, 뭐를 만드는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배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매출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 구성을 보시면 눈에 띄는 점이 정유라든지 건설 장비 등 비조선 분야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무려 53%, 그리고 조선 해양 쪽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비조선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어찌 보면 조선사이지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반해서 경쟁 업체인 나머지 B2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 조선업황의 90% 이상의 매출액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차별화된다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이게 현대중공업이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으면서 향후 이익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다변화된 성장성 측면에서 경쟁 업체와 상당히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매출 부분 보셨고요. 이제 지분 구조 한번 간단하게 하면서 살펴보겠는데요. 네. 정몽준 의원의 7인이 2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대주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우호 지분으로 현재 자사주 비중이 무려 20% 가깝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력이라든지 근속 연수 측면에서 국내에서 가장 긴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자사주 부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는 그 사업 구조를 정유, 조선, 건설장비, 해양, 전기전자 시스템. 이거는 이제 누구나 HTS라든지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쉽게 얘기하면 조선, 선박 부분하고 선박 엔진 사업부. 네. 거기에 신성장 동력으로 한때 태양광을 많이 집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태양광이 망가졌죠. 네, 태양광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해상 풍력 쪽 이런 신재생 에너지 파트 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인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따 좀 더 살펴보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기대감 자체가 숫자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바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여타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 현대중공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선택한 이유라든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히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네.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죠. 네. 유로존 금융 위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어디일까요? 네, 중공업이라고 지금 하시려고 물어보신 거죠? 네,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금융업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린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런 조선 쪽, 조선업황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그룹사들이 보통 보면은 문어발식 경영 많이 하지 네,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철강이라고 하는 정통의 사업인데 이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물론 그 아파트 브랜드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대우자동차 판매도 차량 팔다가 아파트 짓기 시작하고 그렇죠.
왜 아파트들을 그렇게 지을까요? 저는 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할 얘기 있지만 사업을 좀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잘 해야 되는데 좀 뭐 확장을 좀 무리하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되물어봐야 되겠네. 아무래도 이런 다각화된 측면 자체가 어찌 보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맞으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철강 그리고 건설 쪽 이런 관계된 분야 자체가 모두 다 어찌 보면 철퇴를 맞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건설업종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업종 자체가 주택 경기 자체가 지금 부동산 침체에 의해서 몸살을 앓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에 해외 사업부 자체를 모두 철수를 하였고요. 그래서 주택 건설 경기에 이제 올인을 하였는데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PF 구조조정 자체가 진행 중에 있고 그거 자체가 바로 지금 실적 악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이제 좀 아픈 기억은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잘 상처를 아물면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잘 이제 깎아냈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가고 다졌다는 얘기인가요? 다져가고 있는 그게 과정입니다. 포인트라면은 바닥을 왜 다지는지 그걸 이제 들려주셔야지 저희가 설득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선 업황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이유라든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 업황 자체가 망가진 것 자체는 아무래도 유로존 위기와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빅3의 유럽 수주 의존도 보시면요.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떨어졌냐?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현재 이 부분도 반토막 이상이 나 있다는 측면이죠. 그중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에 있어서 올해는 어찌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황 자체가 좋지는 못하지만 2위인 삼성중공업과의 주가 차별화 자체가 너무 심화되어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 초부터 이제 진행된 주가 비교 차트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곧 나올 텐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2인 삼성중공업의 주가 추이이고요. 그리고 붉은색이 바로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보시면 현대중공업은 연초 주가 수준 그 자체를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삼성중공업은 무려 4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주가 괴리 자체가 40% 이상 크게 차이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아까 저도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수주 잔고와 이렇게 수주율을 잡고 싶습니다. 수주 잔고 측면에서 조선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삼는 기준은 바로 2년치 일감입니다. 2년치 일감인데 반해서 현대중공업이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는 1.2년분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2년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눌려 있고요. 수주 목표 달성률 역시 삼성중공업은 올해 목표하였던 달성 목표 계획치의 52%를 달성을 하였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은 35%, 즉 상당히 이렇게 부진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신규 수준 목표가 305억 불인데 현재는 35% 수준인 109억 불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창피한 수준이죠. 네. 자,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대기업들의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실 때는 설마 그 기업이 망하겠어?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하셔요. 네. 사실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박창윤 연구원의 이야기는 그래도 공력이 있으니까 이제 바닥을 깎아내고선 다시 돌 것이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환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 중공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회복하려면은 선물환 시장,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팔아야 되니까 선물환 매도가 나오는지를 저는 보는데 저도 계속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좀 지어보죠.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한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이 안 좋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왜 업황도 좋지 않은 조선업종에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계속 더 안 좋은 현대중공업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답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발상적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4분기에 더 이상 현대중공업에서는 물러날 곳이 없다.
바로 조선 세계 1위의 자긍심과 저력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수주 잔고라든지 달성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창피한 수준이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뭔가를 보여줄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4분기에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해양 플랜트라든지 FPS 쪽에서 70억 불 자체가 나올 것으로 10월, 11월 달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주 잔고 자체가 109억 불인데요. 앞으로 나머지 2달 동안에 벌어들일 잔고가 70억 불입니다, 무려. 즉, 4분기에 그동안에 이렇게 눌러져 있었던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상당히 신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가 외면할 때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한참 주가가 올라가면은 누구나 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중공업, 인지도는 높은 기업입니다만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기회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 브리핑 시간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중공업 현재 매매 포인트, 목표 주가라든지 어떤 매매 전략을 삼는다는 분들한테 참고해 주시는 가격이 있나요? 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이제 현대중공업 차트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일봉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대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봉을 보시면 현재 하향 추세선의 상향 돌파 자체가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입니다. 즉 이중 저점의 전환선 돌파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금주 들어서 이제 하향 추세선의 상단을 밟아주는 어찌 보면 아름다운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 시점은 그동안의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반전의 초기 국면에 있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 올 3월 낙폭 이전 가격권은 하단 저항선인 30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로는 갭 상승 지지 가격대인 24만 9천 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 브리핑, 오늘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시청자들의 원하는 바는 다음 시간에는 3분기에 실적이 좀 호전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미리 좀 찾아달라. 네. 이게 제가 좀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IT 알겠습니다. 관련 부품주들이 이 여름 삼복더위에도 휴가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다음엔 또 스마트 브리핑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